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금까지 시행 중인 부동산 시장이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압구정동만 하더라도 압구정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들어와야 되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또한 또 주민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문의들을 주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압구정동은 현재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최근 압구정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압구정동 거래 사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제 전과 토제 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다들 알다시피 토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가를 연일 갱신을 하면서 거래량도 많았는데, 과연 토제 이후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요? 먼저 압구정 3구역의 구현대 아파트 1, 2차 54평형이 저층이 80억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토제 이후입니다. 80억에 거래가 됐고, 이 평형은 오랜만에 거래가 됐는데, 이 평형과 비슷한 강변 53평형이 토제 전 최고가가 고층으로 이제 83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54평형 동일평형으로는 고층이 9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대비했을 때 한 3억 정도 낮지만은 한강변 특성상 저층 고층 한강 조망에 따라서 10억 안팎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80억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신고가에 가까운, 최고가에 가까운 강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3구형 매물들만 보더라도 현재 토제 전 신고가, 최고가 대비해서 낮게 나와 있는 매물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양 4구역 69평형이 이번에 85억에 거래되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 토제 재지정 전에 최고가가 82억 원이었으니까 토제 이후에도 이제 3억 원이 또 오르면서 최고가를 갱신했고요. 그 한양 아파트 쪽 특징은 작은 평형들이 매물이 귀해지면서 지금 매물 호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수억씩 오른 그런 호가를 쫓아가는 거는 조금 드물지만은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좀 메리트 있는 대형 평형 위주로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도 토제 전 최고가 대비했을 때 적어도 수억 원씩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쫓아가면서 거래가 되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 토제 이후에 거래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1구역 미성 아파트, 여기는 신통으로 하고 있지 않죠. 재건축이 조금 늦으면서 전에 형성됐던 가격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지런히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거래된 게 미성 2차 32평형이 45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이 또한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토제 재지정 전에 최고가가 43억 5천이었으니까 이 또한 1억 5천만 원이 오르면서 이제 또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 단지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매물들 같은 경우도 직전 거래가 대비했을 때 적어도 수억 원씩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처럼 압구정동은 토제 이후에도 거래가 그전처럼 많지는 않지만은 신고가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또한 호가 조정 없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압구정동만 이런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 토제 이후에 다른 지역은 어떤지 그 관련 기사 나왔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토제 묶여도 집값 뛴다. 매주 최고가 행진해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토제 재지정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 값이 매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토제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고가 갱신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에서 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으로 이때가 피크였죠.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초구를 보면은 매매가격 지수가 115.96으로 전에보다 이제 높게 나와 있고 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21년에서 22년 최고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등도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토지 재지정이 이루어진 강남구나 송파구,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단지인 성동구까지도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소위 이제 풍선 효과가 사실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 나아가 토지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토지를 광범위하게 재지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역풍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계에서도 보시듯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또 발생을 했죠. 그럼으로써 해서 과연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관련 기사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전문가에게 의견을,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과연 파면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자, 부동산 시장 당분간 관망세,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전망, 피난처 잃은 자본시장, 정말 길을 잃어버린 듯한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심화될 것이고 당분간 관망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한다거나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이제 본다는 뜻이겠죠. 대통령 파면 후 공백기 숨고르기 전망, 정권 교체 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관축. 이제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센 어떤 규제가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를 예상해 보면은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더 선호도가 심해질 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다 이런 파면이 됐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라든가 공급 규제,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져 당분간 집값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거나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횡보한다, 지켜본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차기 정부가 결정되는 대선 전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규제가 강화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질 것이다라고 또 한 전문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가치가 높은 한 채를 남겨놓고 매각 또는 증여하려고 하면서 비교적 입지가 떨어지는 자산을 금매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금매로 내놓을 수 있다고 됐지만은 조건이 뭐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 즉
강남이 아닌 곳을 얘기를 하겠죠. 다주택자분들, 그러니까 뭐 한 채 있는 분들 다 집을 내놓는 게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굳이 판다면은 이제 한 채를 남겨놓고 입지가 떨어지는 자산을 금매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 좀 예상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집권 여당이 유지되면, 자, 이분은 이제 집권 여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고 봤습니다. 유지되면은 현재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이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이 바뀌면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성 강화나 투기 세력 규제 등의 부동산 정책 등장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 어떤 뭐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정치적 변동성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라든가 규제, 수급 등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4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택담보대출 본격 실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뭐 집값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성급히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집값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 전문가분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느껴지는 거는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은 앞으로도 공고히 유지가 될 것 같다. 그 뜻은 뭐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우량 아파트 주택은 집값이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한번 더 볼게요. 자, 전문가 100% 서울 집값 당분간 오른다. 좀 전에 본 기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100%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강남 용산 강세 전망에서 탄핵 인용 토지 번복에도 10인 전원이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기류가 좀 더 세게 나왔죠. 그 일시적 관망세 거래 줄겠지만 요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까랑 일시적 관망세의 거래는 줄겠지만은 하락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하락은 안 돼. 절대 안 돼. 불가능이란 그 뜻이죠. 그렇게까지 지금 기사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 2029년까지 공급 부족 쇼크 오지 않으면은 장기 상승 가능성, 강남 3구 용산 장기 강세 개발 본격화 희소성이 이제 커져,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각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또 어떻게 전망을 했을까요? 대출 규제 시행돼도 아파트 가격 상승 막기에는 역부족. 상하반기 상승 전망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상승 지속 굉장히 좀 올라갈 거라는데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춘 전망 같고요. 자, 서울 아파트 희소성 투자 매력도 쏠림 형사 심화될 것.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른다는 뜻이겠죠. 이분은 연내 5에서 10% 상승까지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에서 10%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성동, 마포, 강동, 광진 등 한강변 비규제 지역 강세의 예상. 말 그대로 이제 풍선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토제 지역을 둘러싼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보합, 하반기 반등, 향후 10년 상승 전망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7월 대출 규제 관건 당분간 비강남 풍선 효과 예상, 아까 그분과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강보합 전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차별화 심화, 이 뜻이 곧 또 똘똘한 한 채와 연관되는 어떤 그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강남 3구 용산 집중 개발 공급 부족 겹쳐 희소성이 커져. 이분 또한 상반기에는 소폭 상승하고요, 하반기에는 상승 전망. 그러니까 하반기는 더 오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9년까지도 계속 상승.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강남 3구 용산 거래량 급감하겠지만은 신고가 거래 유지. 거래량은 급감하지만은 가격은 계속 오른다. 자, 소폭 상승, 상승 전망. 이분은 9억 원 이하 중저가 지역 풍선 효과로 가격 회복될 것, 소폭 상승, 우상향 지속. 강남 3구 용산 몇 달 내로 재상승 가능. 그러니까 당분간 한시적으로 약간 관망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몇 달 내로 재상승 가능성 높다. 자, 일시적 관망 후 상승 전망, 상승 지속.
자, 이분도 압구정,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압구정 나왔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한남, 용산, 정비창 등 강세 이어질 것, 상승 전망, 완만한 상승 지속. 자, 마지막으로 토호제 9월까지 한시정 매매가 하향 전환이 어렵다. 하향은 안 될 거다. 상승 전망 상승 지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이벤트들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는 관망세로 인해 집값이 주춤할 수 있지만은 결국 집값이 상승한 데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망에는 압구정도 또한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전망들과 현재 분위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매수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은 혹시나 급매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보듯이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막연히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기보다는 기준을 두자면은 전고점 대비했을 때, 그전 직전가 대비했을 때 비슷하거나 어떤 그런 비슷한 조건에 나오는 매물들이 나오면은 적극 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실제 그런 매물을 잡으려고 해도 현재 없습니다. 최소한 수억씩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관망세 속에서도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또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또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매물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매도자분들,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들 보면은 또 안심을 하겠죠. 요즘 또 매수세가 주춤해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질까봐 좀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잠시 관망으로 인해가지고 매수세가 좀 눈치를 보고 있겠구나. 그러면 뭐 급하지 않으면은 좀 하반기까지 좀 시간을 두고 보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전망이 많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즉 그러면은 매도자분들은 급하지 않으면은 조금 지켜보되, 또 어떻게 또 약간 출렁일 수도 있고 관망세가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근시일에 판다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싸게 팔고 싶지는 않지만은 비슷하거나 좀 더 주면은 그래도 팔만한 명분이 되는 거고요. 이런저런 관망세 속의 분위기에서 가격을 그전보다 낮게 이렇게 좀 팔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즉 매도자분들 또한 기다리면서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압구정동 진입하시려는 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